안녕하십니까. 공무원노조 교육실장입니다. 오늘은 현장의 요구와 정치 기본권이라는 주제로 조합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요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마무지하게 많겠죠. 우리 임금 올려야 됩니다. 우리의 수당 당연히 올려야 하죠.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정상화시켜야 되죠. 노후의 소득 공백 해소해야 합니다. 퇴직금 현실화해야죠. 승진 빨라져야 합니다. 공무원의 인원 한참 정원돼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절박한 요구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든 거잖아요. 금속노조를 대표로 하는 민간기업 노동자들은 파업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업권이라는 무기로 아주 담백하게 현장의 요구를 관철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노조는 어떤가요? 표를 딱 봐서도 복잡합니다. 단체 교섭도 해야 하고 보수위원회도 해야 하고 또 보수위원회 결정 혹은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깎아버립니다. 또 국회를 거쳐야 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임금이나 현장의 요구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 방문하고 규탄 집회하고 공무원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무능해서 월급을 얼마 못 올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파업권이 있느냐, 파업권이 없느냐가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관철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휴지 조각이 되느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공무원들에게 파업권을 달라, 파업권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미안한 얘기지만 살짝 의문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현장의 절박한 요구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패배주의에 빠져서 그냥 한숨 쉬면서 정부와 국회의 처분을 따를 건가요? 저희 조합에서는 우리 조합원들의 현장의 요구 그리고 파업권, 단체 행동권을 관철시키기 위한 중간 다리로서 정치기본권 쟁취로 이 국면을 돌파해 나오고자 합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누리는 정치기본권입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 지지정당에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있는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보장되는 것. 이 5개 중에 우리 공무원들은 몇 개가 있나요? 선거권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과 관련된 헌법 조항이 있는데요. 헌법 제7조입니다. 7조 2항을 보시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문이 하나 생겨요. 보통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하면 보장한다는 표현은 잘 안 쓰죠. 뭐 금지한다, 혹은 예외로 한다, 제한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왜 이 조항은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 공무원들은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법 해석이 살짝 아리까리할 때 입법 취지를 보는 거죠. 입법 취지를 보면 그 아리까리한 해석이 정확해집니다. 이 7조 2항은 제3차 개헌 때 만들어졌어요. 3차 개헌은 4.19 혁명 직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사회시간에도 좀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가 극에 달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부정선거를 하지 않으면, 관권선거를 하지 않으면 자르겠다라고 우리를 강요했습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관권선거에 우리가 동원이 됐죠. 그런 반성의 결과로 4.19 혁명 직후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문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공무원들을 함부로 부리지 마라. 공무원들의 정치 중립성을 보장해라. 이렇게 이 문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정권들은 이 조항을 악용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정치기본권을 빼앗아갔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사망 보이시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도 해줍니다. 왜 이 사망을 만들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현행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근거로 악용되어 온 문제가 있으므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함.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의문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진보적인 정부였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일 때 우리 공무원 몇천 명을 징계했고 수백 명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136명의 해직자들을 전원 복직시키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런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표에 있습니다. 이 표는 대한민국 국민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 표는 대한민국 공무원들만 모르고 있어요. 문명국가라는 나라들은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명국가에서는요, 정당 후원이 가능해요.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미국을 한번 볼게요. 미국은 연방 및 주공무원의 정당 활동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의 경우 정당 후보로 공직 출마가 금지되어 있고요. 24개 주는 공무원의 공직 출마가 허용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시의원에 출마를 하려고 하면 휴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휴직을 해서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되면 계속 쭉 국회의원을 하다가 임기가 되면 이제 복직한다는 거예요. 당연 떨어지면 다시 복직해야 되겠죠. 영국 한번 볼까요? 하급 공무원. 제가 7급 공무원이니까 하급 공무원에 속하겠죠. 하급 공무원은 모든 정치 활동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캐나다, 호주, 프랑스 모든 게 다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치 활동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좀 알려줘야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우리 공무원들 좀 기억을 해서요. 사석에서 친구들하고 한잔 할 때 우리가 좀 얘기해줘야 돼요.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이런 나라들 다 공무원들 정치활동해도 된대. 정당 가입해도 되고 선거운동해도 된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국민들에게 해야 합니다. 업무를 수행할 때 우리 공무원들만큼이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직업이 있습니다. 언론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인들도요, 1993년 이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처럼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정당법을 보시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 교원, 언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빠져나와야 합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4명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9명은 2014년에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 중에 4명이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ILO에서 교사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는 협약 위반이다 라고 또다시 확인을 해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한 결정문 원본입니다. 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이잖아요. 법원의 판결처럼 이런 결정문을 만들게 됩니다.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 주문, 국회의장에게 공무원 교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똑같은 내용을 권고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시대의 대세이고 세계 규범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정치 기본권이 주어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100만 공무원이 정당에도 가입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금도 내고, 점심시간에 선거운동도 하고, 퇴근 후에 선거운동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상상이 잘 안 되신다고요? 어쩌면 우리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치 근처에 가면 안 된다. 수십 년간 세뇌를 받아왔습니다. 임금, 수당, 연금, 퇴직금, 승진.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에게 정치 기본권이 쟁취된다면 이런 우리 현장의 절박한 요구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의 정치 기본권 쟁취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우리 법을 직접 만드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내 법은 내가 만든다. 내 법, 내만. 10월 12일 청원서가 등록이 되고, 그리고 10만 명 동의, 입법청원, 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10만 명이 동의한다 해서 본회의 의결까지 되는 건 아닙니다. 10만 명이 동의하면 상임위원회 심사까지만 됩니다. 상임위 심사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우리 100만 공무원들이 또다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우리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딱 화면을 보면 아시겠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지. 10만 명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전태일 3법을 조직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지 않으면 10만 명 만만치 않습니다. 한 명이 10표 해야 합니다. 10표 해야 10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입법청원 핵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도 국민이다. 국민들이 누리는 정치 기본권, 우리 공무원들도 누리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자력으로 10만 돌파해야 합니다. 물론 공로총이나 정교조에서 같이 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우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범적으로 10만 찍어야 합니다. 우리 간부님들, 이 영상을 보시는 조합원님들 결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해봤습니다. 전태일 3법 10만 해봤습니다. 다중집합이 어려운 시국에 오히려 조합원을 한 명 한 명 만나는, 직접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 방식으로 전태일 3법 10만 했습니다. 이 사진은 관내에 있는 청소미화 노동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전태일 3법 동의를 받은 겁니다. 오른쪽에 표 보이시죠? 색깔이 형형색색입니다. 완료된 분, 확인이 필요한 분, 직접 만나서 설명해야 할 분, 꼭 만나야 될 분, 이렇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10만 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온라인 총회입니다. 스마트하게 만나는 공무원 노조 11월 11일은 온라인 총회입니다. 이 화면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유튜브는 다들 보시죠. 그 유튜브로 총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대세는 유튜브, 온라인상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매체 유튜브로 총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온라인 총회는 10만 입법청원을 성공적으로 총화한 장이자 이후 온라인을 통한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정치기본권, 원직복직, 공무원연금, 소득공부 해소 등 우리의 과제를 실현하는 결의의 장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전조합원을 공무원 노조 채널 구독자로 모으고 향후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조합원과 소통, 공무원 노조 사업 및 활동 방향의 전환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10만 입법청원, 유튜브 구독자 10만, 11월 11일 온라인 총회 할 수 있습니다. 합시다. 아자! 감사합니다.